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투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눈물의 여왕 8회는 정말 너무 많은 내용이 순식간에 지나갔는데요. 현우가 예전에 혜인의 정체를 몰랐을 때 땡빛보다 더한 것이 있어도 책임지겠다고 하더니 결국 망한 킨즈가 전체를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9회부터는 용두리에 적응하는 킨즈가의 모습을 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영상에서는 윤은성이 킨즈를 빼앗은 방식으로 현우가 킨즈를 되찾아오는 방법 3가지를 짚어볼 건데요. 그 전에 8회 리뷰 간단하게 시작할게요. 특별 출연한다던 송중기는 악은 악으로 처단하는 혜인의 이혼 변호사 빈센조로 등장했는데요. 빈센조와 눈물의 여왕 세계관 대통합 너무 자연스럽더라고요. 한편 8회에서 현우와 범자가 공조하여 모슬이와 윤은성의 관계를 알아냈으나 모슬이가 홍만대를 처리하는 바람에 킨즈는 순식간에 망해버렸습니다. 한 20분도 안 걸렸나봐요. 솔직히 8회까지 보면서 홍만대가 너무 흐린 눈이고 수철이가 바보 같아서 그냥 퀸즈는 망해야겠다 싶더라고요. 믿어야 할 사람 백현우와 홍범자 말은 전혀 믿지 않고 믿지 말아야 할 사람 모슬이와 대무당님, 윤은성, 그레이스고를 믿은 대가겠죠. 한편 제가 지난 영상에서 현우와 범자, 코난이 힘을 합쳐서 모슬이와 윤은성의 관계와 계략을 모두 밝힐 거라고 예상했는데요. 진짜 딱 예상대로 흐르더라고요. 범자가 업어 키운 코난이 실력을 발휘했고 현우 또한 모슬이가 한정판 시계를 구매해 윤은성에게 줬다는 것까지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홍범자는 일부러 모슬이의 머리채를 잡아 머리카락을 뽑아서 모슬이와 윤은성의 유전자 검사를 맡겼죠. 하지만 눈물의 여왕 유일한 사이다 캐릭터인 현우와 범자가 모든 걸 알아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킨즈는 윤은성과 모슬이의 손에 넘어가게 됐는데요. 모슬이는 홍만대의 코 만지는 습관을 이용해 장기에 약품을 뿌려놓았고 이에 홍만대는 호흡곤란을 겪으며 마비 증세가 왔습니다. 죽지 말고 2-3달 시체처럼 누워만 있어달라며 본색을 드러내는 게 너무 소름 끼치더라고요. 이로써 원래 몸이 약했다던 범자의 엄마 또한 모슬이가 처리한 게 확실해 보여요. 또한 윤은성이 입양간 이후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모슬이가 사람을 시켜 희망상록원에 불을 지르고 증거를 인멸한 것 같습니다. 희망상록원 원장이 죽은 것도 윤은성을 기억할 만한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 모슬이가 한 행동일 것 같고요. 윤은성의 양부모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만든 것도 윤은성과 모슬이가 한 행동이겠죠. 한편 홍만대가 모든 권한을 모슬이에게 넘긴다는 위임장을 썼기에 모슬이는 퀸즈 오너 일가를 몰아내고 윤은성을 퀸즈 대표로 앉혔습니다. 또한 홍만대의 팔순잔치가 열리는 동안 그레이스고가 퀸즈타운의 CCTV를 모두 끄고 사람들을 불러 금고와 고가의 예술작품 등을 빼돌렸죠. 그리고 호련히 사라졌던 퀸즈의 오너 일가는 백서방의 본가인 용두리로 내려왔는데요. 어떤 댓글을 보니 8회차로 눈물의 여왕이 끝나고 9회부터 웰컴 투 용두리가 시작된다는데 진짜 9회 예고에 나온 대사처럼 식스센스 이후로 최고의 반전인 것 같긴 해요. 사실 작가님 의도가 다 보이잖아요. 16부작 드라마의 딱 반절인 8회에 퀸즈그룹을 망하게 하고 9회부터 16회까지 후반부는 현우와 혜인이가 힘을 합쳐서 윤은성과 모슬이가 했던 방식대로 다시 퀸즈를 가져오고 현우 옆에서 살고 싶은 혜인이가 병 고치고 살게 되겠죠. 그리고 홍수철은 정신 차릴 테고 말이죠. 특히 윤은성이 퀸즈에서 오너일가는 몰아냈지만 이미 이혼을 한 백현우는 법무팀 팀장이기 때문에 마땅한 이유가 없는 한 퇴사 조치를 할 수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회 예고를 보니 현우는 퀸즈의 법무팀 팀장으로 회사를 계속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현우는 회사에 머무르며 윤은성의 방식대로 잃어버린 걸 되찾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 같아요. 저는 이 계획이 3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을 이제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단 저는 홍만대가 쓴 위임장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홍만대가 직접 위임장에 서명하는 모습이 찍힌 영상이 있지만
모슬이에게 썼다는 게 문제입니다. 모슬이가 진짜 모슬이가 아니잖아요. 위임장에는 모슬이의 주민번호가 기재되어 있었으니 모슬이가 모슬이가 아니라 죽은 오순영이라는 여자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모슬이에게 쓴 위임장의 효력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죽은 사람에게 권한을 위임할 순 없으니까요. 전 현우가 모슬이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데 모슬이가 홍만대의 병실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았을 때 위임장이 효력이 없음을 밝히지 않은 게 좀 의아하더라고요. 아마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이었겠죠. 가짜 모슬이인 오순영이 진짜 모슬이를 죽이고 신분을 가로챘다는 걸 증명해낼 방법을 현우와 범자가 찾아내지 않을까 싶은데요. 6회에 나온 오순영의 사망 증명서를 보면 사망 날짜는 1993년 10월 14일 22시 57분, 사망 원인은 외인사 추락입니다. 그런데 10월 14일은 모슬이의 주민등록증에 적혀있는 생일이란 말이죠. 즉 오순영은 진짜 모슬이의 35살 생일날 밤 모슬이를 절벽 아래 바다로 떨어뜨려 죽이고 훼손되어 신분을 알아보기 힘든 모슬이의 시신을 오순영으로 만든 거죠. 모슬이와 오순영 둘 다 1959년생이었던 걸로 보아 오순영은 친구였던 모슬이를 죽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간통죄로 감옥에 갔던 오순영의 수용자 기록부를 보면 오순철이라는 1957년생 오빠가 있더라고요. 현우가 오순영의 친오빠인 오순철을 찾아내고 두 사람의 유전자 검사를 통해 모슬이로 위장하고 살고 있는 사람이 사실은 오순영이라는 걸 증명해내며 홍만대의 위임장을 무효화시킬 것 같습니다. 윤은성과 모슬이로부터 그들이 했던 방법 그대로 퀸즈를 빼앗기 위한 방법 두 번째는 계약서를 이용하는 건데요. 윤은성이 퀸즈에 투자를 하겠다며 내민 계약서에는 오너리스크로 문제가 생길 시 홍만대 회장의 보유 지분 6.7%가 윤은성의 펀드로 넘어간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현우가 이 조항을 조심하라며 다시 검토하라고 아무리 말해도 홍만대가 거들떠도 안 봤던 거 기억하시죠? 이 조항 덕분에 윤은성은 퀸즈의 대표가 될 수 있었는데요. 처음에 퀸즈그룹 주식을 14.4%까지 매입한 윤은성은 임원들에게 퀸즈그룹 주식 담보로 현금을 빌려줬고 갚지 못하자 임원들의 주식을 저축은행을 통해 확보하여 지분율을 24.3%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후 홍만대가 심장마비 증세로 의식불명 상태가 되자 현우가 조심하라고 했던 전환권 조항을 적용해 즉시 전환권을 행사해 홍 회장의 지분 6.7%를 확보하고 총 31%의 지분으로 퀸즈그룹의 2대 주주로 등극했죠. 그리고 홍 회장의 주식 의결권을 위임받은 모슬이는 임시주총 소집을 요구한 윤은성의 손을 들어주며 퀸즈그룹 오너가의 해임안은 찬성 68.8%로 의결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약서로 흥한 자, 계약서로 망해야겠죠. 구애 텍스트 예고를 보니 윤은성은 홍만대가 숨겨둔 비자금과 사라진 해인을 찾는다고 해요. 홍만대가 만약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해외 비자금을 숨겨두었다면 윤은성보다 먼저 현우가 페이퍼 컴퍼니를 찾아내어 윤은성에게 투자를 하겠다며 접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페이퍼 컴퍼니에 있던 비자금이 윤은성의 손에 들어가게 되고 그걸로 현우는 윤은성이 비자금을 빼돌리고 있었다며 검찰에 제보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때 퀸즈 일가의 해임에 반대했던 31.2%의 임원들을 설득하여 해임 쪽 사람으로 만들고 임시주총을 소집하여 범죄자인 윤은성을 퀸즈그룹 대표로 앉을 수 없다며 해임안을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때 윤은성과 모슬이가 사람들을 죽여왔던 증거들이 드러나면서 윤은성과 모슬이는 감옥에 수감되고 혜인과 현우는 퀸즈를 되찾는 거죠. 그럼 저는 눈물의 여왕 다른 리뷰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